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기 대한입니다. 큰 추위라는 뜻을 가진 절기 대한이지만 오늘 낮부터 기온이 꽤 올라서 추위 걱정은 크게 없겠습니다. 또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동해안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날이 무척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5도에서 0도로 출발하겠지만 낮 기온은 영상 6도에서 영상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월 20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행복한 아침 스타들의 궁금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그리고 방송인 김수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거짓말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살면서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럼요. 힘들죠.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 할까요? 하루에. 하루요? 글쎄 한두 번 정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짓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네. 많아야 뭐 한두 번 글쎄. 오락가락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아닐까요? 네. 저는 일단 눈 뜬 지 한 2시간이 넘었는데 2시간 동안 아직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숫자 좀 높여보겠습니다. 한 5번? 아니, 많아야 10번 이내 정도 하닐까요? 글쎄, 그 정도 아닐까요? 근데 다 지금 틀렸습니다. 아, 심리학자인 폴 에크만에 예. 따르면요. 사람은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8분에 한 번? 8분에 한 번. 그래서 네. 하루 평균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 에이. 그러면 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거짓말 안 했다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네요. 이 심리학자 맞아요? 약간 이분 주변을 좀 취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혹시 이런 것도 거짓말 어. 아닐까요? 예쁘지 않은데 네.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네. 나 예쁘지라고 하는 것까지 쳐야 한 8분에 한 번 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뭔가 이런 대단한 거짓말이 아니라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일상에서 내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게 되는 이런 소소한 거짓말을 다 포함했을 때 얘기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남자들은 소소한 그런 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오랜만에 친구 만났을 때 좀 살이 쪄 있으면 살쪘다 안 그러고 야, 너 몸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것도 거짓말이다 이런 그렇죠. 거죠? 착한 뭐 하얀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 친구 만났는데 네. 사실은 조금 나이 든 게 보이는데 어머나 어쩜 이렇게 그대로니 이것도 없이 그건 이제 접대성 거짓말. 그렇죠. 착한 거짓말. 그리고 안 괜찮은데 네. 안 괜찮아. 맞아. 저 약간 그치. 고백할 거 있어요. 네. 사실 저 1년 내내 다이어트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 경울과가 딱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저 다이어트 잘 몰라요 라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지금까지 거짓말했는데 전 다이어트 비법을 한 15가지쯤 알고 있어요. 그런 이게 사소한 거짓말. 근데 하루에 200번은 놀라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스타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거짓말에 대한 에피소드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 스타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스타의 거짓말입니다. 스타들도 어떤 거짓말을 꽤 했어요. 기억나는 것도 몇 가지 있고요. 네. 네, 사실 좀 귀여운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바로 혼전 임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예인들이 그리고 특히나 스타들이 결혼을 앞두고 혹은 보도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혼전 임신을 하지 않았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결혼식 날짜까지 극구부일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지금 아기가 나온 지 한 4개월 정도
정도 네,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농담으로 사삭둥이냐 뭐 이런 농담도 사실은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2008년도에 결혼을 했었던 권상우, 손태영 부부가 있고요. 그리고 세기의 부부로 불리고 있는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 같은 경우에도 결혼 전에 임신설이 흘러나왔지만 아니다. 저희는 과속 스캔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첫째 아이를 낳은 이 시기를 보면 임신을 하고 있었던 시기가 맞았던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혼전 임신보다 더 많은 게 연예인들. 나이에 대한 거짓말. 나이. 뭐 예를 들면 나이 늦게 데뷔했는데 나이를 줄이는 연예인들도 많고요. 혹은 내가 딱 뭐 가수나 배우로 데뷔를 했는데 라이벌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선배님 하기 싫어서 약간 그 사람하고 나이를 맞추게 올려가지고 또 오히려 올리는 식으로 나이를 속이는 분도 있고 나이에 관한 거짓말들이 좀 있습니다. 저 김희선 씨도 뭐 나이를 좀 올리고 뭐 이랬다는 얘기 제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대표적이죠. 근데 보통 여자 연예인들은 좀 줄이거든요. 네. 근데 김희선 씨 반대로 높였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일찍 데뷔했어요. 17살에 데뷔를 했고 그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배철수 씨랑 성인가요 프로그램 MC를 맡게 됐어요. 네. 그런데 17살이 성인가요 MC를 맡는다? 이게 맞지 않다 보니까 나이를 19, 20. 만 19 하면 20살 넘을 것 같고, 20살이어도 이미 성인이고, 이렇게 나이를 속여서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어른스러운 이 투피스 정장에 머리 퍼머머리, 이렇게 과장된 퍼머머리 하고, 이제 어른인 척, 성년인 척, 그렇게 했던 시기가 있었죠. 네. 또 반면에 국민 모두를 화나게 했던 거짓말을 한 그 연예인이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유승준 씨인데요. 우리 사회를 정말 들끓게 했었던 그 논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사실 병역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아직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아직도 불리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해서 사회적 공분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불법이라던가 뭐 부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유승준 씨의 바로 이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의 대가가 약 20년이 가까운 지금까지 입국 금지를 만든 상태이고요. 사실 최근에 또 한 번 논란이 있었어요. 유튜브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아니 그러면 당신들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좀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은 사죄를 해도 모자란 마당에 이렇게 뭐 너희는 거짓말한 적 없냐라고 이렇게 적반하장식의 이야기는 좀 옳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이 기자로서의 판단입니다. 저는 불법이 좀 있었다라고 보태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병무청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저 정말 일본에서 너무 콘서트를 해달라고 그래서 잠깐 갔다 올게 하고 사실은 이 입대 전이어서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병무청에 어떻게 보면 인증 아래, 보증 아래에 출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도 거짓말을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또 분노를 표출하다 보니까 결국 그럼 그동안 무릎 꿇고 사죄했던 거, 뭐 울었던 거 다 거짓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얘기를 풀어가겠지만 스타의 거짓말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을 때 차라리 확실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애초에 잘못보다 스타를 더 대중과 멀어지게 하는 건 거짓말이다. 오늘 그래서 주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스타의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는 어떤 스타죠? 자, 첫 번째 스타는요, 데뷔한 지 59년 차가 된 배우인데요. 현재 70, 80대 배우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부탁해요. 이덕화 씨, 그리고 아글씨. 백일섭 씨인데 그리고 이분보다 5살이나 연상인 이순재 씨의 어머니 역할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이때 인연으로 이순재 씨는 지금 5살 어린 이분한테 아직도 엄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5살 어린 사람의
엄마 역할이 들어왔다는 네. 거잖아요. 이거 좀 자존심 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분도 분명히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네. 내가 나이가 어리고 다 저렇게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인데 내가 이분들의 엄마 역할을 한다? 조금 기분이 나빠서 좀 고사하려고 했었는데 감독이 대본을 한번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본을 보고 나서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순재 씨는 국민 아빠고 국민 할배인데 이순재 씨가 아들로 나왔던 그런 드라마가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지?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자매가 한 집안에 들어가서 네. 이제 겪게 되는 생활을 이제 보여주는 드라마였어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보고 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도 알아요. 보고 또 네. 보고. 이게 지금 다 아시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게 당시에 1위 드라마 역사상 최고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네. 57.3%.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보고 또 보고를 너무나 좋아하셨던 분들은 가만히 있어 보자. 이순재의 엄마가 누구였더라? 요렇게 지금 역으로 지금 찾아가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힌트 네. 첫 번째 힌트입니다. 바로 국민 할배들의 엄마. 뭐 대단하신 분이네. 국민 할배들의 그렇죠. 엄마야. 보다 할배에 출연하신 그분들의 그러게요. 근데 저는 몇 분 기억나는 분이 계신데 뭐 강부자 씨나 김수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일찍부터 어린 엄마 나이에 역할. 엄마 역할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분들 아닌가? 강력한 힌트가 나온 게 이순재 선생님이 지금 87세시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순재 씨보다 5살이 어리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워야죠. 네. 그러면 올해 82세가 됐다는 건데 예리한 접근. 예리하시네요. 그 선상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80대 초반 분들 네. 중에. 네.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강부자 씨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1위급 많이 나오시고 네. 워낙 엄마 역할 많이 하시고. 과연 맞을까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두 번째 힌트 드리면 아마 우리 홍종선 기자님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힌트가 이분의 출연료에 관한 그런 힌트가 되겠습니다. 출연료, 결국 뭐죠? 인기의 척도죠. 네. 자, 이분이 K본부 소속 탤런트 대상으로 198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된 출연료를 조사한 집계표가 있어요. 바로 탤런트 백서인데요. 거기서 월 평균 354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354만 그래요? 원. 네. 83년에? 83년에. 네. 83년은 제가 잘 모르고 84년에 대학생이었는데 네. 그때 나이트클럽 맥주 3병에 안주 하나 기본이 12,000원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월급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1년 연봉으로 따지면 약 4,300만 원. 그렇죠. 정도가 아유, 큰 되는 돈이에요. 거고. 그러니까 당시에 K본부 소속 탤런트들은 얼마 정도를 받았던 거예요? 당시 K본부 소속 탤런트들 중에 이제 305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탤런트가 2명이 있었고요. 4천만 원 이상이 7명,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이 18명, 2천만 원 이상이 31명, 1천만 원 이상이 91명, 그리고 1천만 원 이하가 156명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다 좀 현실감 있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사실요 월급 354만 원 받는 젊은이가 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게 적은 월급은 그럼, 아닌데 그렇죠. 48년 전이에요. 네. 무려 거의 반세기 전에.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맥주 3병에 안주 하나가 12,000원대래. 몇 번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거 어마어마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그럼 이렇게 10배 한 12만 원 정도 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러네. 이 월급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탤런트 중에 탑급 그렇죠. 월급인 거잖아요. 4천만 원 이상. 앞서 말씀드렸죠. 5천만 원 이상이 2분이셨고요. 4천만 원 이상이 7분이셨으니까 탑10 안에 무조건 드는 그런 수치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이 1988년도에 CF를 찍었어요. 그때 받은 돈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 맥주 얼마였죠? 아니 요때는 88년도. 88년. 네. 네. 87년 이때쯤에 네. 강남의 아파트가 네. 한 1억이 안 됐을 거예요. 야. CF 하나면 이제 제가 아파트 기억하기에는 그쵸? 네. 그래요. 한 1억 밑에서 아마 분양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분의 그 한 1년의 그 월급과 네. 이 CF 이 저거 합치면 합치면 사는 아파트 거야. 사는 그렇죠. 거였던 거예요. 1년에 강남 아파트 한 그렇죠, 채씩. 그렇죠. 그게 지금 30억 된 거거든.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1980년대 수입 클래스입니다. 네. 자, 아마 홍준성 기자님은 조금 눈치가 차리실 것 같은 게 일단 CF 이 80년대 후반에 굉장히 잘 나가던 얘기죠. 네. 그리고 연예인에서도 그만큼 수입이 많았다는 건 출연도 많이 하고 인기도 많았다. 그리고 아니, 국민 할배들의 엄마였다. 그래도 그 정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 선에 그렇죠. 떠오르는 인물들은 있죠. 있는 저는 거예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분하고 네. 저 드라마 시상식을 같이 조금 멀리 경남 진주를 가느라고 장시간 같이 버스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옛날에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말도 좀 비슷했나요? 네. 그래서 옛날 얘기 이렇게 했어요. 아유 그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좀 들은 내용들이 있어서 아 고분이다 짐작을 네. 하고 그 있습니다. 누구?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한데. 비슷하죠? 네. 세 분 모르겠어요? 힌트 세 번째 힌트 없는 힌트 사씨 성이 아, 사미자 씨.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현역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삼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삼희자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셨어요. 어떤 거짓말을 네.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이걸 MC 두 분께 질문부터 드릴게요. 어떤 네. 거짓말이냐 말하기 전에. 혹시 두 분은 어떤 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어디까지 거짓말을 보셨어요? 결혼 생활을 위해서? 네네네.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분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우자분하고 네. 결혼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예인 씨는 지금의 이제 친정, 네. 재용님은 본가 어른들께 어떤 거짓말까지 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말고 저희 집사람한테 우리 집에는 물이 안 나와도 된다. 물 쓸 일이 없다. 손에 물 묻히게 하자. 진짜 물지 않겠다. 이거는 너무 심한 거짓말인데. 아니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첫사랑이다. 뭐 연애 뭐 많이 좋아해 본 적이 없다. 맞잖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짓말 뭐 하죠. 네. 사실 이제 이 삼희자 씨가 연예계 1호 부부거든요. 연예계 부부 중에 1호인데 그러면 그 남편이 누구신지 혹시 다들 아실까요? 남편이요? 남편이 그 같은 탤런트셨고 아, 이 배우예요? K본부 네네 공채 탤런트 일기신 김관수님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네. 삼희자 씨가 워낙 처음부터 잘 버셨어요. 그래서 1972년부터 일찌감치 사업을 하겠다 하고 이 탤런트 생활을 그만두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김관수 씨와 결혼하기 위해서 삼희자 씨는 어떤 거짓말을 부모님께 했을까? 사실 혹은 이게 대중한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연예인들이 좀 종종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아니 앞서 뭐 저희가 혼전 임신 거짓말 한다 그랬고 나이 속인다 그랬고. 그 중에 하나 있는데 그래요? 바로 그 중에 하나 있는데 그래서 대중들은 얘기해 아니 어차피 들킬 걸 뭘 그렇게 숨겼어라고 하는데 그 바로 둘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혼전 임신을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가 몇 년도인데? 그렇죠. 50. 지금 배우 생활이 59년째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60여 년 전에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60여 년 전에 아니 사실 요즘에도 혼전 임신 이게 스캔들이 되는데 60여 년 전에 혼전 임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야, 부모님께 저요 혼전 임신했어요. 야, 김가수 씨랑 결혼하고 싶어서. 이게 60년대 초반에, 60년대 네. 초반에 어머니한테 가서, 그때만 해도 이게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금도 말하기 어렵죠. 야, 근데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구나. 그렇죠. 사건이죠. 엄마, 나 아기 가졌어요. 야, 난리 나지, 이거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네. 거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과장하면 손만 잡아도 뽀뽀 한 번 해도 네. 결혼해야 된다 하는 시기인데 지금 아기를 가졌다는데 사실 부모님은 어느 부모님이나 그렇겠지만 좀 넉넉한 환경에 시집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전도연 씨 같아. 그렇죠. 김관수님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혼전인신 거짓말을 했던 거다. 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바람, 좀 넉넉한 집으로 시집가고자 했던 바람을 꺾은 결과가 된 거죠. 너무 사랑해서 너무 결혼이 사랑해서, 무산될까 너무 봐 결혼하고 싶어서.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짓말까지 부모님께 했다는 건데 근데 사실 부모의 입장에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아, 속상하셨을까요? 이게 6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야 이제 결혼을 할 때 맞아요. 임신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요즘은 혼전 임신이 혼수다라고 축하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불과 한 10년
10년,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라고 젊은 세대도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희자 씨가 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내 혼전 임신 이야기를 듣고 몇 날 며칠 밤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셨다. 그때 그 고민을 굉장히 얘기를 전달을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부모님 가슴에 못을 정말 대못을 받는 불효를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삼희자 씨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 이후에도 또 한 번 그 거짓말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면서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삼희자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냐, 공채로 바로 시작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출발은 배우가 아닌 성우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희 연령대 분들이 성우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도 네, 정말 많으신데 그런데 그 당시 이 성우 지망이요. 지금으로는 사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지망 요건 중에 하나가 미혼만 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삼희자 씨가 당시 유부녀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 미혼 남녀의 하남이라는 이 조항 자체를 정말 다행히 보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됐고 또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또 목소리가 또 워낙 특이하고 좋으시다 보니까 운 좋게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결혼한 사실을 들키게 된 거잖아요. 들키게 됐는데 그 발단, 사달이 된 그 발단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들쳐업고 방송국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삼희자 씨 말씀 직접 들어보시죠. 경비원 아저씨가 저 어머니가 저 애 갖고 오셨네. 그러니까는 엄마를 얼른 그냥 화장실을 끌고 들어가서 엄마 여기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난 여기서 처녀로 하는데 화장실로 데려가서 이제 그렇게 여기 이렇게 스팀 박스 위에 이렇게 안쪽 안아갖고 아기를 안아서 먹이는데 누가 문을 꽝 차고 들어온 거야. 아니 삼희자 씨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기 젖을 먹이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꽝 차고 들어왔어. 그 누가 꽝 차고 들어온 거예요? 바로 공채 성우 일기 동료였는데요. 누구냐면 전원주 씨. 전원주 씨. 제가 전원 씨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화장실을 가셨대요. 네. 근데 이상하게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문을 저렇게 꽝 차고 들어가서 삼희자 씨가 깜짝 놀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삼희자 씨도 놀라고 그 장면을 본 전원주 씨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삼희자 씨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이 성우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원주 씨한테 정말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이걸 비밀로 해달라고. 그런데 그냥은 안 되죠. 네. 그래서 전원주 씨에게 선물을 딱 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자장면 곱빼기였어요. 이 자장면 곱빼기를 사주면서 이거 비밀로 해줘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하세요. 짜장면 곱빼기 드시고 그럼 비밀로 한 건가요? 정말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이게 자장면 곱빼기를 얻어 먹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전원주 씨가 입이 근질근질근질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아기가 있고 심지어 젖을 물렸다 화장실에서. 그래서 살짝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폭로죠. 아이고 야 탕수육까지 사줬어야 되는데. 그쵸. 탕수육이 부족한 이 짜장면 곱빼기에 전원주 씨는 이야기를 결국 해버렸고 삼희자 씨가 이후에 이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까지. 이게 짜장면 얻어먹고도 또 얘기를 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분해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마침 딱 두 분이 마주친 거예요. 이 두 분 머리채를 잡았다고 합니다. 삼희자 씨가 전원주 씨의 머리를 이렇게 딱 잡아버린 거죠. 근데 이 짜장면을 안 사줬으면 안 잡을 수도 있었어요. 다 먹을 거 먹고. 그렇죠. 한 거잖아요. 아니, 원래 얘기할 때 이러는 거죠.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나는 소문을 짜게 낸 건 아니야. 너만 알아. 네. 근데 모두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탕수육까지 사줬어야 되는데 뭐 어쨌건 해서 머리채까지 잡았는데 가장 궁금한 게 그 이후에 삼희자 씨는 성우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어땠어요? 아니, 다 알게 됐는데 인사 담당자라고 몰랐겠습니까? 알게 된 거죠. 긴급 호출이 왔다는 겁니다. 삼희자 씨는 이제 내일 이제 성우 방송국 가면은 나는 뭐 변명할 여지도 없고 나 이제 퇴출 당하겠구나. 이제 성우 일 못 하겠구나. 벌벌 떨면서 그 다음 날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인사 담당자가 의외의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때 애기 내가 봤다.
근데 미소가 너무 이쁘더라. 그냥 일해라. 계속 일해라.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마음 홀가분해졌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숨기는 거 없이 다 오픈이 됐으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삼이자 씨 리즈 시절의 모습이 떠다니고 뭐 이러던데 네. 그게 그러면 출산 이후의 모습이겠네요. 네네. 사실 50년 전의 모습인데도 굉장히 뚜렷한 이 이목구비가 화제를 네. 모으고 있는데요. 요즘 네티즌들 이 사진을 바로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와 이거 김태희 씨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야기가 너무 예쁘신데요. 많았다고 합니다. 이목구비가 어떻게 네. 전황 씨 저렇게 정말 아니 뚜렷하게. 그리고 이마가 어쩜 저렇게 튀어나왔어. 그렇죠. 그리고 이 사진이 사실 이 어디가 삼이자 씨고 어디가 김태희 씨인지 딱 아시겠어요? 네. 오른쪽이 김태희 씨거든요. 왼쪽이 또 진짜 삼이자 비슷하네요. 씨예요. 사진만 다르게 하면은 똑같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이때 사진이 또 첫째 딸을 낳은 이후에 찍은 그래요? 사진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리즈다. 정말 요정미모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왼쪽의 모습이 아이 엄마일 때 모습이라는데 네. 정말 미인이셨네요. 예. 근데 이 삼이자 씨뿐만 아니라요. 결혼 사실을 숨긴 스타 연예인들이 더 있다면서요?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첫 번째 힌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의 외모에 관한 힌트인데요. 한 프로그램에서 이분의 동창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뛰어난 외모로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지정한 단골 대생 모델이었다. 네. 아니 미술학도를 꿈꾸다가 길거리 캐스팅됐다 이런 얘기 내가 들었는데 미술 시간에 단골 모델이었다. 네. 미모가 이것도 뭐 특이하네.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어? 아니 우리가 보통 네. 미술 시간에 데생할 때는 완벽하게 비율이나 네. 이게 좋은 그래서 이제 조각상을 놓고 그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은경 씨는 그럼 미술 시간에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모델로 앉아 있었으면 됐겠네요. 네. 휙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네, 있어요. 네. 그분이 맞을지 않을지 모르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잠깐만 뭐라고 하셨지? 이렇게 하면 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힌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힌트 좀 더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예인 씨도 원체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집에 가시는 길이 뭐 이렇게 수월하진 않았죠? 너무 잘 갔어요. 아무도 안 잡더라고요. 누구나 뭐 연락처 물어보고 이런 거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이분은 네. 그러면 더 뛰어난 미모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 소풍 갔을 때 또 집에 갈 때 정말 집에 가기가 수월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그래서 정도로? 정말 네. 작전을 펼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작전을 펼쳤을까요? 뭐지? 막 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가리고 갔나? 조선시대 작전. 잠옷을 입고. 얼굴 가리고. 자, 바로 그렇죠, 가리고. 드리겠습니다. 007 작전을 펼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 본드걸? 얼마나 많은 남성분들이 따라다녔으면. 네. 007 작전. 007 그러니까 작전이라고 정말 007 작전이 첩보 작전처럼 숨었다가 가고 막 얼굴 가리고 뭐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근데 이분 네. 성격은 어땠어요? 연예인도 아닌데. 보통 이쁜 분들이 옛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새침하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 네. 굉장히 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일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분들하고 다 같이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별빛을 착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은 이쁘다 하고 마실 텐데 일어나서 막 춤을 췄다고 합니다.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신 거죠. 성격도 쾌활하고 네. 이쁘고 007 작전 본드걸은 아닌 거고. 네, 본드걸은 아니었고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힌트. 자, 그럼 다음 힌트 좀 더 드릴게요. 좀 네. 아직 헷갈리시죠? 이분이 이제 외모에 대한 힌트를 좀 더 이어가자면 데뷔 초에 정윤희 씨를 연상시키는 청순하고 세련된 외모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특히 요거 말씀드리면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좀 돌려서 이야기 드릴게요. M본부 1992년도에서 네. 굉장히 인기 많았던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질투. 네. 거기에 출연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예뻤냐면 고 최진실 씨도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네. 이분이 그 당시에 이런 탁 헤어스타일을 했어요. 네. 그 헤어스타일 덕분에 완전히 뭐 사람들이 넋놓고 봤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이때 어떤 헤어스타일이었을까요? 사자머리? 네. 그때 사자머리 많이 했죠. 네. 네, 이분은 힌트를 드릴게요. 단발머리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 1992년 드라마 네. 질투에서 질투에 나왔고요. 최진실 씨하고 그러니까 거의 서브 주인공. 그렇죠. 요거 서브까지 가면은 이제 네, 맞습니다. 서브 그래? 주인공. 최수종 씨하고 연분을 뿌렸던. 네. 단발머리였고요. 그때 제가 그 회사 복도에서 이 출연자분들을 보면 최진실 씨는 애띠고 막 이렇게 막 그래. 네. 네. 근데 이분은 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완숙한 여자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경험남이기 때문에 예. 만나가고 있어요. 우리 동기생들끼리 네.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정현 씨는 어느 쪽이 더 좋으셨어요? 최진실 씨였어요? 아니면 그 서브? 아니, 그냥 저는 둘 다 좋아가지고. 누군지 알겠어요, 저.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시청자분들 더 아시라고 굉장히 코가 높아요. 코가 높고 그리고 이렇게 그 단발머리를 자꾸 이렇게 귀 뒤로 넘기셔서 카메라 감독님도 그걸 자꾸 잡아주시면 네. 이 화면에 TV 화면에 나오면 어머 코가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이러면서 넉넉히 아니, 봤어요. 좀 성숙해 보였고. 네. 아니, 갑시다. 이은경 씨. 아, 정답 한번 볼까요? 네. 이은경 씨 네.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아니 워낙 뛰어난 외모로 학창 시절부터 뭐 남성분들이 줄지어서 따라왔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예계 데뷔는 당연했을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이게 잡지 모델로 잡지 표지 모델로 연예계 데뷔하는 네. 분들이 계신데 이은경 씨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1986년에 와. 잡지 모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수순으로 CF 모델 하다가 1987년에 K본부 특채 탤런트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은경 씨가 또 공포의 외인구단 2의 주인공이죠. 엄지 역할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이연세 작가 원작의 만화를 영화로 옮긴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웹툰을 드라마화하거나 영화화하는 건데 이게 뭐 씩씩한 캔디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만화를 찍고 나온 여자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역이 말하자면 국민 첫사랑 엄지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장호 감독이 마침 이은경 씨의 그 이제 잡지 표지 모델을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엄지가 있다 해서 캐스팅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은경 씨는 데뷔 전에 유부녀였다는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이은경 씨가 21살에 데뷔를 했어요. 네, 근데 화장품 모델이었고요. 근데 이게 보통 화장품 모델 했다 그러면 이건 스타로 가는 등용문입니다. 스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K본부 특채 탤런트 됐는데 요때 유명했던 드라마가 토지가 있었어요. 요 이은경 씨와 한 분을 놓고 누구를 이 서희로 쓸까? 그러다가 물론 이 서희의 주인공은 이제 어느 분이 되셨나요?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다른 분이 되셨죠. 그런데 요때 이 이은경 씨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토지 주인공 최서희 씨가 최서희 씨. 맞아요. 네. 네. 토지가 84년 작품이었나? 아니, 최서희 씨였고 최수지 씨한테. 최수지 씨. 네, 최수지 씨한테 최수지 씨. 돌아갔어요. 네. 그런데 그때 어떤 소문이 좀 하나 돌았어요. 네. 소문이요? 어떤 소문이요? 바로 이은경이 알고 보니 유부녀다. 아니 그런데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21살 어린 나이에 데뷔하다 보니까 모두가 당연히 미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소문이 돌다가 드디어 1990년대 초반에 이 이은경 씨가 직접 기자들 앞에서 그래 맞다. 저는 유부녀입니다. 고백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유부녀임을 숨겨야 됐나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 앞에서 밝혔고 이것이 이제 이은경 씨가 이렇게 눈물로 사연을 밝혔다 기사화되면서 공공연하게 국민들한테 다 알려지게 됐죠. 근데 그때는 뭐 나쁘게 작용한 게 아니고 동정 여론이 일고 이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뭐 알고 보니 미혼이 아니라 유부녀였어 이것도 있지만 거짓말을 했다. 요것 때문에 또 은퇴를 맞을 수도 있는 위기의 네. 순간이었는데 오히려 이은경 씨에게는 동정 여론이 일었습니다. 아니 왜 그래서 뭐 유부녀면 연기 못하는 거야? 네. 뭐 요런 사실은 이게 이제 시대의식의 변화 1990년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이기도 하죠. 네. 네. 근데 유부녀라는 상황을 숨기고 연예계에 데뷔를 했는데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인기가 오히려 더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자 대 여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솔직한 모습이 오히려 당당해 보이고 응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시대상의 변화라고 했는데 요때 미시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시족 문화. 요 트렌드하고 맞물리면서 미시족이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도 아가씨 같아. 네. 그래서 이제 미시라고 했었잖아요. 요런 거 속에서 그 당당함이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은경 씨는 이런 인기 상승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네요. 네, 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놨는데요. 제가 숨김없이 그동안의 사연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데 한몫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고요. 더구나
더구나 같은 여성으로서 제 심정을 안다면서 격려를 해준 분들도 많았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좀 실망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했을 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소녀 팬들. 이은경 씨 이 단발머리 보면서 워너비로 삼았던 그 소녀 팬들이 어머 언니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하기도 했고 일부 남성 팬들은 아니 이은경 씨 왜 좋아했던 건가요? 본인 애인도 아닌데 항의 편지를 쓰고 항의 전화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유독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앞서 삼희자 선생님도 그랬고 이은경 씨도 그렇고 유독 옛날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이 결혼 사실을 뭔가 숨기고 나중에 탄로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결혼 사실을 숨기고 데뷔하는 것도 있지만 결혼을 하면은 뭐 밝혀져서 이게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거의 결혼은 은퇴다. 이런 공식 같은 시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거의 1980년대, 1990년대 초반까지 온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뭐 결혼 사실을 숨겼다 이게 아니라 그럼 결혼했으면 은퇴인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왜 그랬냐 하면 이제 주로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가 장르가 다양했지만 그때는 멜로드라마 위주였잖아요. 근데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랑 뭔가 막 사랑이 무르익어가는데 유부녀야? 좀 이의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양성평등의식으로 보면 그때 남성 탤런트들은 이미 유부남이면서도 그런 멜로드라마에 출연했거든요. 근데 유독 좀 여자 탤런트들은 미혼을 기용을 했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어떻게 보면 요때를 계기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는 유부녀 탤런트들도 멜로드라마 많이 나옵니다. 그 예전에는 연예계뿐이 아니고요. 일반 직장에서도 결혼식 하면 회사를 관두는 분위기였고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각 방송사의 아나운서들도 예전에 여자 아나운서들은 결혼하면 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거짓말 때문에 최고의 스타 자리에서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스타. 이분은요, 힌트를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동료 연예인들의 평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8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경규 씨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순발력으로 방송하는 연예인. 굉장히 극찬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분에 따라서 이 방송이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극과 극으로 네.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MC는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평과 혹평을 뭐 같이 그냥 한 같이 거네요. 하는 네. 거예요. 같이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는 얘기고 네. 늘 관리를 해라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이 이야기를 이제 반증이라도 하듯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예능국 PD 그리고 작가가 뽑은 애드리브가 강한 연예인 1위로 뽑혔습니다. 바로 이분이. 애드리브의 1위. 그렇죠. 첫 번째 힌트 바로 드릴게요. 애드리브의 천재입니다. 천재. 근데 천재. 사실 방송해보면 애드립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개그맨, 혹은 네. 개그우먼, 네. 개그 계통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 뭐 이수근 씨나 뭐 이런 그렇죠. 굉장히 잘하시죠. 근데 이분은 가수 출신입니다. 1994년에 가수로 데뷔를 했고요. 원체 이렇게 재능이 많다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까지 섭렵하게 된 거죠. 가수예요? 가수인데 애들이 좋다. 네. 김은국 개그맨 씨. 아니에요? 맞아. 네. 박재훈 씨. 맞아요. 재능이라 그러잖아요. 말을 너무 잘해서. 네.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과연 정답이 있을지. 두 번째 힌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개그맨이 싫어하는 가수. 더 웃기나 보다. 네. 개그맨보다 더 웃겨. 그렇죠. 그렇죠. 애드리브의 천재였고요. 개그맨들보다 더 웃겨서 개그맨들이 싫어한다. 이런 게 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시를 조금 생각해보면 개그맨들이 누굴 싫어했을까. 김은국 씨가 이 박재훈 씨도 유력하지 않나요? 그렇죠. 굉장히 유력한데요. 그리고 박재훈 씨도 유력하고 네. 이게 보니까 예능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네. 예능에서 그죠 애드리브 예능 많이 했고요. 애드리브가 그렇죠. 탁재훈 씨도 굉장히 강하고 그와 아주 어울리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전 네. 탁재훈 씨 듣자마자 알았어요. 네. 이게 좀 거짓말과 연관이 있고. 거짓말이 연결돼 있어요. 애드리브 맞아요. 천재고 네. 정말 개그맨 아니고 가수였다. 신정환 씨. 신정환 씨 맞죠? 한번 볼까요? 맞죠. 네. 신정환 씨. 정말 뭐 한때는 이 한국 예능계를 주름 잡았던 그렇죠. 네, 최고의 MC이자 뭐 가수이자 뭐 그렇게 했어요. 예능인이었는데 신정환 씨가 사실 거짓말로 연예계를 어떻게 보면 떠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컨츄리 꼬꼬, 룰라 등으로 이제 가요계에서도 엄청나게 히트곡을 많이 만든 그였는데 예능에서도 사실상 뭐 거의 MC를 위협할 만한 입담으로 최고의 스타 자리를 누려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2010년도에 희대의 거짓말 사건으로 연예계를 발칵 뒤집으며 논란의 주인공이 됐죠. 그 신정아 씨 거짓말 발단이 됐던 사건이 뭐였죠? 그게 처음에 전혀 다른 거였어요. 2010년이었는데요. 네. 이 시작은 발단은 뭐였냐? 본인이 그때 예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출연하는 이 프로그램에 녹화에 불참을 하게 된 거였어요. 아. 근데 정말 너무 뭐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불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제작진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통보도 없이 불참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때 저도 기억나요. 그때 한창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 정말 신정아 씨 큰일 났다 이러면서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신정아 씨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스케줄 때문에 지각을 한 적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펑크를 당일에 낸 적은 없었다라고 당시 이제 관계자들이 저한테도 말을 해줬었는데요. 이 소속사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 신정아 씨가 이 방송 활동에 너무 지쳐서 피로가 누적되고 이 좀 심신이 힘들어서 필리핀에 갔다. 필리핀에 갔는데 이게 그냥 혼자 그냥 가버린 게 아니라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방송팀과 조율을 잘 못했을 뿐이다. 이것은 절대 무단 펑크가 아니다라고 아주 좀 단단히 좀 한 발 빼는 네.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속사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필리핀에 가 있다던 신정아 씨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장면이 목격이 돼요. 네. 그 도박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그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대중의 분노가 들끓었어요. 그때 신정아 씨가 자신의 SNS에 사진을 탁 올리면서 어떤 해명을 하게 돼요. 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병원에 환자복 입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박장에 간 건 맞다. 하지만 내가 도박하느라고 지금 녹화에 못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여행 중에 댕기열에 걸려서 입원한 상태였다. 그래서 연락도 못하고 녹화에 불참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아주 사진만 보면 지금 굉장히 너무너무 아파 그렇죠.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요. 바로 그 필리핀 현지의 의사와 간호사가 아니다. 신정아 씨 댕기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녹화 불참, 2차는 도박 했는데 3차는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사진이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분들이 분노가 엄청났었죠. 그렇죠. 맞아요. 국민들이 뭐 신정아에게 속았다 네. 이러면서 굉장한 실망감을 드러내곤 했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공식적인 뭐 사과를 했나요? 사실 정말 크게 잘못했으면 정말 크게 제대로 사과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댕기열 논란이 일어난 후 이거 본인이 만든 논란이잖아요. 본인이 사진 올려서 신정아 씨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 느낌에는 거의 잠적같이 느껴졌고 뒤늦게 사과는 했는데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신정아 씨 근황 나올 때마다 방송 복귀대 얘기 나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정아 씨는 과거 2차례 원정 도박으로 큰 무리를 빚고 연애 활동을 이제 중단을 했죠. 거짓말 논란이 가장 컸었는데요.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자숙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2014년도 결혼을 했고 2017년도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귀국한 이후부터 방송계에는 신정아니 그러면 방송을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실제로 신정아 씨가 케이블 채널들을 먼저 통해서 몇 차례나 방송 복귀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후 종편, 공중파 할 거 없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사실 기다리는 팬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욕하면서도 그래 나왔을 때 재밌으면 받아주자라고 약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신정아 씨가 막상 방송에 나왔더니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그를 기다린 사람들은 그의 그 정말 애드립 그리고 정말 당차게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고 코미디를 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움츠러든 모습, 계속해서 죄송한 모습, 다른 패널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미안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시청자 입장에서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를 찾을 이유가 방송가에서도 점점 없어진 것 같고요. 부정적인 여론 역시도 더 잠재우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아 씨는 계속해서 연예계 복귀를 하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네, 일단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가수로 활동을 해서 방송인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했잖아요. 천직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뭔가 자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첫 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고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신정아 씨가 최근에 자신의 너튜브를 통해서 촬영하던 스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수입이 없다라고 말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텝이 아니 예전에 많이 벌어두신 거 쓰고 계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신정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돈은 옛날에 번 돈은 옛날에 이미 다 썼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광고 하나 찍었는데 그걸로 계속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정아 씨 광고 찍었어요? 네. 어떤 광고죠? 네, 약간 블랙 코미디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모바일 게임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다. 해당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광고예요. 네. 건전한 마인드 스포츠의 전도사로서 활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광고 모델로서의 신정아 씨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신정아 씨가 원전 동박의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이 건전한 스포츠 이런 게 좀 이미지가 안 맞지 않나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일단 이게 회사에서는 자숙을 했다, 새로 태어났다, 잘못을 했으니까 남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려 한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리꾼 반응이 조금 아직은 냉담한 것 같습니다. 화제성은 제대로 가져갔는데 좀 무리수다. 네. 이거를 광고로서 이렇게 웃겨서 넘겨갈 일인가라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연예계 보면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조금 있다가 또 나와서 그냥 또 활동하고 이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정아 씨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제 큰 무리를 일으켰을 때 제대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 대중도 좀 용서를 네.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쌓여있던 호감도도 있고 그래 사람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한 번 실수 병가지 상사야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정아 씨 좀 거짓말을 포장하게 바빴잖아요. 이 국내 복귀할 때도 저는 연예계 복귀할 생각 없습니다라는 말을 몇 번 했어요. 근데 또 복귀 시도를 하고 이런 모습들, 이 이어지는 거짓말 속에서 그 거짓말이 컸든 작았든 이게 바로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른 스타들의 얘기 들어보죠. 자, 마지막 스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힌트는요, 호칭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은요, 나이차를 불문하고 손 윗사람의 이제 남성분들한테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손 윗사람 남성분들. 선생님? 선생님, 아니, 형? 힌트 드릴게요. 네. 바로 형님. 그게 누구, 어떤 계층이에요. 누구와도 상관없이 나보다 조금 밀면 바로 형님 들어가는. 나 이거 바로 누군지 알겠어. 그게 다 형님이에요? 누군지 알겠어. 아이, 그래도 조용히 해주세요. 형님 아니, 또 시간이 조금시간 있죠. 있으니까요. 네. 자, 조금 더 한번 힌트를 드리도록 이분 할게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동작하면서. 이분이 당시에 저 대통령한테도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있잖아요. 첫 번째 힌트가 좀 좀 셌어요. 세죠? 너무 아니, 세요. 너무 제가 네네. 어려운 힌트만 드리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조금 쉬운 거 드렸고요. 아직도 그래도 TV를 많이 안 보시고 우리 행복한 아침만 네. 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두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분의 데뷔 일화와 관련된 겁니다. 보통 이제 연예인, 스타, 지금 굉장히 잘 나간 스타라고 하면은 어떤 계층 있잖아요. 가수라든지 아니면 개그맨이라든지 탤런트라든지 네. 이분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데뷔했는지. 이분이 데뷔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네. 이분의 원래 직업은 여행을 좀 싸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행사 그리고 파티 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던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프로그램의 PD의 눈에 띄면서 방송에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처음에 방송에 나왔을 때도 정말 특이했어요. 너무 놀랐죠.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바로
길거리 캐스팅입니다. 이거 알아요. 본인이 네. 뭐 스스로 나는 스트릿 출신이다. 네, 길거리 캐스팅이다 얘기 많이 네. 했었죠. 예.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정답. 네, 노홍철 씨. 그렇지. 맞죠? 정답입니다. 노홍철 씨가 근데 굉장히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네. 받다가 또 거짓말로 인해서 대중이 또 등을 돌리게 돼요.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형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알 만큼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스타였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대중에게 실망을 안기게 되는데요. 노홍철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새벽에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와인 한 잔 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와인 한 잔이 아니었던 거예요. 음주 측정 결과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 네, 맞아요. 정말 좀 많이 마신 거죠. 네. 만취 상태였음이 알려지면서 거짓말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주 이런 얘기 나오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술 마시면 대리운전 불러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맞아요. 굳이 그때 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사실 정말 뭐 아마 연예부 기자들은 다 공감을 할 텐데 신인들을 만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음주운전은 어떻게 커버가 안 되니까 그렇죠. 항상 대리를 불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홍철 씨도 사실은 보통은 제가 주변 분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보통은 무조건 대리 기사님을 이제 전화를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날 노홍철 씨가 판단을 잘못했던 거죠. 대리운전 모델로 심지어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네. 짧은 거리를 내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요 짧은 거리를 기사님을 부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 기사님이 기분 나쁘시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정말 잘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 이 짧은 거리라서 그냥 안일하게 운전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죄송스러운 일이 생겨서 너무 마음이 무겁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노홍철 씨는 처벌을 받게 됐죠. 그렇죠. 0.105라고 했잖아요. 이 0.1% 이상이면 그 당시 기준으로 면허 취소 1년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노홍철 씨한테는 이 벌금보다 네. 더 큰 형벌이 대중의 외면이었을 거예요. 호감도가 높았던 예. 만큼 맞아요. 대중의 실망이 네. 컸습니다. 근데 또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특별 사면 받지 않았어요? 그것도 또 화제가 됐어요. 네. 맞아요. 노홍철 씨가 방송에서 종종 럭키가이 이러면서 자신이 네. 난 럭키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뭐 웃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 이때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명단에 노홍철 씨가 해당이 된 겁니다.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7월 12일까지 해당 기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을 이제 사면을 해줬었는데 노홍철 씨가 그 조건에 해당이 돼서 처벌 기간이 3개월 단축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근데 음주운전 관련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노홍철 씨보다 이전에 대중들의 외면을 받은 스타가 또 있었죠. 맞습니다. 2005년이었는데 음주운전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던 가수 김상혁 씨입니다. 네. 김상혁 씨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했던 말이 지금도 무슨 가끔 보면 유행어처럼 맞아요. 들어가요. 맞습니다. 이제 사고 발생하고 딴에는 제대로 사과하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네. 기자회견을 자처했어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뭐였느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아, 맞아요. 이게 그 말. 궤변이랄까. 네. 이 말로 인해서 대중의 큰 질타를 받았고 지금 1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김상혁 씨 하면은 뭐 연관 검색어처럼 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당시에 뭐 김상혁의 이상한 궤변, 뭐 이상한 변명 이런 식으로 조롱까지 당하면서 아무래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 대중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분노를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TV에서도 자취를 감추게 됐는데요. 대중의 용서를 빌고 다시 방송에 출연하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최근 김상혁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그때 당시 했던 얘기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듯한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상혁 씨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죠, 다시. 김상혁 씨가 최근에 방송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술을 마시기는 했는데 음주 측정에 걸릴 수치는 아니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김상혁 씨 방송 이미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약간 어리버리하고 맞아요. 막내 동생 같은 그런 이미지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도 본인 캐릭터였대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저 술은 안 마셨는데요 라고 말이 좀 잘못 나왔다라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 그때 당시에 많은 팬분들이 뭐 아이돌 출신이고 좀 챙겨주고 싶었던 스타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한다는 건 정말 대중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뭔가 오점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순간의 거짓말로 대중들에게 미운 털 제대로 박힌 스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준비해 놨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좀 반가운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첫 번째 소식,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신이라고 부르는 여배우들이 있는데요. 이 여배우들이 안방극장에 컴백 소식을 알리게 됐습니다. 원조 여신 이러면은 뭐 지난번에 우리 했지 않나? 고현정 씨하고 송혜교 씨 얘기 다 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는 신전입니다. 여신 배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다른 두 분이 있는데요. 바로 전지현 씨, 이보영 씨입니다. 두 배우 모두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주 꾸준한 연기력과 이 대중의 사랑을 자랑하는 배우인데요. 이들이 정말 캐스팅 소식만으로도 이 방송계를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꽤 길었던, 제가 느끼기엔 길었거든요. 공백 기간이 좀 있었죠. 사실 마지막 드라마가 2016년 푸른바다의 전설이었어요. 맞아요. 5년이나 됐어요. 예. 그럼 시청자분들이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야, 그 킹덤 2 끝날 때 잠깐 전지현 씨 나왔는데 네. 물론 나왔죠. 근데 요거를 이제 본격적인 컴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게 컴백작으로 이어지긴 했어요. 뭐냐면 킹덤의 주인공 누굽니까? 주지훈 씨. 작가가 누구였나요? 김은희 작가. 김은희 작가. 그런데 김은희 작가가 쓰고 주지훈 씨 역시 주연하는 드라마 지리산에 같이 전지현 씨가 출연해요. 그래서 결국 전지현 씨의 본격적인 컴백작은 지리산이 됐습니다. 컴백작이 지리산. 지리산은 어떤 네. 드라마일까요? 이 드라마는 이제 광활한 지리산의 비경을 배경으로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미스테리 드라마입니다. 하늘과 맞닿은 지리산을 무대로요. 산속을 누비며 조난자들을 구하는 국립공원 레인저가 주된 소재라고 하는데요. 전지현 씨는 극중에서 지리산 국립공원 최고의 레인저 역을 맡아서 주지훈 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지훈 씨와 호흡을 맞췄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서 뭐 천종이 신드롬을 일으켰던 주인공이기도 하잖아요. 그 이후에 푸른바다의 전설도 굉장한 인기였거든요. 지금 지리산까지 3연속 흥행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보영 씨 얘기도 해볼까요? 차기작이 결정이 됐어요? 네, 이보영 씨의 차기작은 바로 마인입니다. 드라마 마인은요,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것을 찾아가는 강인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네, 강인한 여성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보영 씨는 극중에서 좀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네, 이보영 씨는 극중에서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탑스타이자 그리고 재벌가 둘째 며느리 역을 맡았습니다. 매사 당당한 행동과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인물로 미스터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재벌가 여성들의 변화를 담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보영 씨가 재벌가 며느리 역할. 네. 신선한데요? 네. 네, 사실 이렇게 재벌가 며느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재벌가 며느리 역할이라고 이렇게 놀랄 수 있는 배우가 몇몇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보영 씨가 굉장히 그 고급스럽고 도시적인 외모와는 반대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평범한 그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주변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국선 변호사라던가 뭐 방송 작가라던가 교사라던가 미혼모라든가 이제 주변에서 가끔 우리가 이웃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보영이 연기하는 재벌가 며느리는 어떤 색깔일까 궁금증을 나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보영 씨의 이미지가 좀 이번에 깨질 것 같거든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드라마하고는 스토리 전개가 좀 색다를 것 같아서 네네. 두 분의 드라마 복귀작들도 궁금하지만 그 작품 자체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 그동안 보면 보통 이제 멜로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렇게 많이 여자 배우들이 연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새로운 여성 서사가 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거기다가 전지현
이보영 씨가 가진 스타성까지 합해지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스타성에다가 작품도 괜찮아 두 마리 토끼 잡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최근 두 가지 논란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 분입니다. 바로 이휘재 씨의 아내 문정원 씨의 소식인데요. 사실 문정원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뺨치는 외모와 그 고혹적인 분위기, 굉장히 우아한 분위기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호감을 샀고요. 또 플로리스트로서도 굉장히 많은 역량을 펼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 글로벌 브랜드의 이 CF까지 계약을 하는 등 막강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문정원 씨의 수입이 뭐 어마어마했다 이런 얘기들은 저도 들었거든요. 네,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이휘재 씨가 한 번은 이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정말 많이 번다.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이휘재 씨, 베테랑 방송인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논란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웃 주민과의 층간소음, 하나는 뭐 장난감 먹튀 사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일단 층간소음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이 이휘재 문정원 씨가 사는 이 아래층 주인이 내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글을 공개하면서 지금 대중의 비난을 이 문정원 씨 또 이휘재 씨 이 부부가 받고 있는데 이제 이 글쓴이에 따르면은 이 층간소음이 한 1년 이상 됐다 그래요. 네. 근데 그래도 연예인이고 뭐 촬영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좀 나도 나름대로 참았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임신 초기다. 나도 임신 초기 임산부다 보니까 지금 이 오래된 층간소음을 참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을 이 문정원 씨 SNS에 댓글로 달면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문정원 씨 측 입장을 밝혔죠. 밝혔는데 이게 사과보다 건물 구조상 이게 문제지 뭐 우리 잘못이라기보다 건물 문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누리꾼들 이런 얘기 나오면 이 수사대 누리꾼 수사대 들어갑니다. 정말 건물 구조의 문제냐 어떤 사진이 문제가 되냐면 집 안에서 네. 이재 씨가 아이들 데리고 야구를 해요. 근데 보시면 사진 보시죠 신발도 신고 있어요. 네. 요 사진이 이제 좀 재조명되면서 어떻게 보면 글쓴이의 글에 어떤 무게가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야, 이거 집안에서 야구를 했다? 네, 이게 좀 뛰었겠는데. 그렇죠. 소리도 좀 많이 났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그냥 좀 추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문정원 씨가 이 당시에 이렇게 적은 바가 있습니다. 아침 교육방송이 끝나고 야구 타임. 본인 운동도 하다 말고 올라와서 둥이 운동 챙겨주는 둥이 아빠라고 하면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이제 글로 쓰기도 했었고요. 이 층간소음 논란이 된 이후에는 사실 그 전에는 굉장히 가정적인 아빠다라는 반응이었는데 이 논란 이후에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이후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요. 아니 매트도 안 깔고 집에서 야구를 하면 층간소음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반응도 있고요. 아래층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위층까지 층간소음이 당연히 올라오는데 아래층 분들은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그 고충을 이해하는 누리꾼들의 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충의 그 반응이라고 해야 되죠. 분위기가 이휘재 씨 가족의 이 가족들이 좀 배려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사실 이런 사진들이 올라왔을 때 대중들은 당연히 이 집이 전원주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좀 단독 주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이 3개층이에요. 1층 현관 지나서 네. 2층에 거실 주방 있고 3층에 쌍둥이 방이랑 부부방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단독 주택이겠지 3층짜리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이 누리꾼들은 조금 사진에 문제가 있어도 이거 좀 조심하세요 하고 글을 다는 성향이 있는데 네. 단독 주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이런 야구하는 모습 이런 거에도 반응을 안 보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 이제 고통 호소글을 통해서 누리꾼들도 알게 된 거죠. 여기가 그냥 아랫집이 또 있는 네. 빌라였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아까 두 가지 논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층간소음 말고 하나는 또 뭐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장난감 먹튀 사건입니다. 네, 자세히 어떤 사건인지. 이 논란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정원 씨가 이제 놀이공원에 간 모양입니다. 이 놀이공원에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당연히 이제 장난감 사주고 싶죠. 그래서 이제 2개를 구매를 했는데 그 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누리꾼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시에 문정원 씨가 제가 지금 지갑이 없어서 그런데요. 금세 다시 갖다 드릴게요 하면서 장난감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후 연락이 없고 장난감 가격은 3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정원 씨 입장은 뭡니까? 네, 문정원 씨 입장은 네. 지금 현재 SNS 계정을 삭제하고 너튜브의 모든 영상도 내린 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가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도 방송하러 나오는데 저는 사실 어제보다 더 춥더라고요. 네. 근데 기온이 낮부터 좀 풀린다고 아, 해요. 낮부터 풀려요? 네, 절기 대한이 24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라고 네. 하거든요. 이제 뭐 큰 추위는 없을 거라고 하니까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렇게 추운데 썰매를 타고 어딜 가냐고요. 나눔 캠페인 참여하러요. 힌트는 바로 이것.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 참여하면 뭐가 좋을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나누면 건강에도 좋아. 딱 좋아. 사랑의 열매 희망 나눔 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채널 A